대중을 허위 정보와 미몽 속에 빠뜨려서 그렇게 허위 정보에 빠진 국민의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미디어를 장악해서 일방적으로 갖다 먹이는 세계관, 현실의식, 그 법에 관한 의식, 역사에 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갖다 먹여서 그 힘으로 자기들이 천년만년 특권을 누리고 그러니까 목동 노릇을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이 깎이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이 문제는 그냥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혁 씨의 말에 따르면 베이비 토크거든요. 베이비 토크인데 요새 어디 갔는지 안 보이죠? 전혁 씨 어디 망명했나?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이 다 되면 나타날 거예요, 다시. 어떤 분들은 저하고 전설적인 토론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유시민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이미 그 야당의 탄핵 이야기 또는 그 전부터 탄핵의 시나리오가 있다. 뭐 이런 시사 주간지에서도 얼마든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아까 개헌 저지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균형이 없는 말하자면 야대 여소인 겁니다. 그럼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만일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의원도 국민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국회 안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왜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고 왜 그것이 이틀 전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매우 안일하고 매우 방만하고 국민의 뜻과 또 이 하나의 정치적인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딴 것 한마디만 답변. 예, 반성합니다. 야당의 그 무한한 권력욕에 대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횡포함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지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합니다. 예. 야당이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김 교수 얘기 듣고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베이비 토크예요. 베이비 토크라는 거는 어휘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단순한 사람은 그 단순한 어휘가 담고 있는 개념밖에 알지 못해요. 어휘가 단순하고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사람은 그 논리의 연쇄를 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고 복잡한 논리적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 사료가 충분치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망각되고 사라지는 이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에 필연적으로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서술의 객관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과거를 서술하려고 노력하는 역사학자들의 그 글이 왜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바뀌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단지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이비 토크 수준의 역사 인식이 있어요. 이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짜 교과서에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진짜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를 제가 좋아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표현을 쓰면 이런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이 깎이는 수천 마리의 양과 한 사람의 목동으로 구성된 사회. 그죠? 그리고 이 양들은 왜 복종하냐 하면 저 울타리 너머에서 늑대가 있어서 나를 잡아먹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몇 마리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짖어대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주 평화롭고 아무런 갈등이 없고 국론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이상적인 사회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사회인식이나 역사인식의 면에서 완벽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실현을 못해. 안타깝죠. 이걸 실현하려면 시끄러운 놈들을 잡아다가 지하실에 달아매고 고춧가루물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을 막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지율이 한 70% 80% 나오면 그렇게 하겠는데 겨우 45%밖에 안 돼요. 그죠? 너무 높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노력했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의 결과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파시즘의 대중적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군중심리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이게 70% 80% 갔을 때 나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람 패 죽이고 사람 잡아다가 몰래 영장도 없이 잡아다가 거꾸로 달아매고 이런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과 같은 끔찍한 세상이 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2015년 좀 웃기는 얘기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이 노선 갈등이 아니에요. 정치 노선의 갈등이 아니고요. 전체주의를 재구축하려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래의 약점인 중우정치, 대중을 허위정보와 미몽 속에 빠뜨려서 그렇게 허위정보에 빠진 국민의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미디어를 장악해서 일방적으로 갖다 먹이는 세계관, 현실의식, 그 법에 관한 의식, 역사에 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갖다 먹여서 그 힘으로 자기들이 천년만년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목동 노릇을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이 깎이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이 문제는 그냥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교과서 하나 국정화한다면 별거 아니에요. 꼭 선생님들이 부교재 교육자료 같은 거 제대로 만들고 또 우리같이 글 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참고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고 또 뭐 팟캐스트 방송해가지고 교과서 엉터리라고 떠들고 수업 시간에 학생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교과서 이 역사 서술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토론해봐요. 이렇게 수업하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자체는 저는 뭐 나라 망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뭐 국정 역사 교과서 나왔다고 금방 독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바탕에 놓인 그 사고방식이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 역사교육의 목표. 이것은 단순한 역사교육의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싫어하냐? 전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우리는 옳게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각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고 어떤 확실한 진리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삶의 방식을 규제하고 특정한 형태의 삶을 강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그 짓을 했을 때 마녀 재판이며 십자군 원정이면서 얼마나 많은 인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졌고요. 히틀러가 이런 전체주의를 체제를 구축했을 때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고요. 스탈린이 이런 체제를 구축했을 때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런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 이런 체제를 구축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거 아닙니까? 가장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지금 이거 북한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저는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살다 가는 사람인데 우리 그 100년 산다 그래봐야 별거 아니에요. 무슨 우주 나이를 분모로 넣고 100년 넣어봤자 다 제로에 수렴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양적으로 보면 하루살이의 삶과 별 차이 없는 짧은 기간 동안 여기 왔다 가는 거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왔다 가는 건데 자유롭게 살아야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좋은 세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끔찍하게 여기는 거는 역사 교과서 하나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망설임 없이 온갖 불법과 편법, 반칙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서운 거고 그런 짓을 하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국민이 45%나 된다는 게 끔찍한 거고요.
그 일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부동의 국민 지지율 1등 정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한 사회에 살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훌륭한 사회면 좋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나에게 특정한 형태의 사고방식과 특정한 형태의 삶의 방식을 강제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추방하고 배제하고 징계하는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된다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예, 진짜 이민이라도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는 이게 무서워서 뭐 이러는 거지 달리 뭐 역사교과서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모든 브리핑 대통령의 담화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들으실 때 해석을 저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행보, 정부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극히 투명하거든요. 전체주의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해석하실 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브리핑을 준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